네,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이제 미국과 유럽이에요. 그래서 네. 좀 심각하잖아요. 네. 공장문 닫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었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생산 차질에서 회복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이제 또 유럽과 미국이 이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장 폐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일단 완성품 공급이 차질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대표적인 또 수요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 모두 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이중고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부담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관련돼서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과 유럽 공장 가동과 매장의 폐쇄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대표적으로 자동차죠. 이런 시국에 자동차가 팔리겠느냐 이런 관점들과 함께 당연히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공장을 좀 닫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 쪽에서 포드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발렌시아를 임시 폐쇄했습니다.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 외 생산 설비 가운데 가장 큰 쪽이고요. 연간 7천여 명 그리고 4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축이 심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피아트 크라이슬러도 이탈리아 내 공장 4곳을 셧다운을 했고요. GM 같은 경우도 4월에 일부 공장을 가동을 중단했다가 이제 재택근무 권고 거기다가 신차 출시까지 연기하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돼서 앞으로의 변화들은 일단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에 어떤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판매와 관련돼서 무디스에서는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일단 한 2년 정도 역성장을 보여왔다가 작년이 일단 기점으로 인해서 올해 회복될 것이다라고 바라봤는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훨씬 더 안 좋은 쪽에 지금 방향을 턴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작년보다도 약 한 10% 이상 하락한 수치 쪽으로 올해를 전망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더 줄어들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과 함께 또 중국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올해 작년에 상당히 심각한 위축을 보여줬었는데 네. 올해도 이런 궤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중국에 대한 자동차 판매 부담감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소매업 부분들도 폐쇄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네, 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460여 개 매장을 일시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유럽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는데 당연히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애플에서 나오는 얘기로 봤을 때는 일단 보통 애플이 하반기에 가을 때 신제품을 많이 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아마 좀 빠르게 봄 때 정도쯤에 새로운 모델이 좀 다양화된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란 여러 가지 기대감은 높은데 막상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될지는 조금 더 생산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애플의 전략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나이키도 북미와 서유럽, 뉴질랜드 모든 매장을 약 한 3월 27일까지 폐쇄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키는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실적을 발표하는데 특히 소매 쪽 그리고 의류 관련된 글로벌 의류 관련된 대표 주자다 보니까 오늘 발표될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들이 나이키와 관련된 유통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나온지도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아베크롬비앤 피치 같은 경우도 전 세계 한 880개 매장이 있는데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제외하고 또 모두 다 폐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요가 관련된 브랜드인데 이제 일상복으로도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룰루레몬이란 회사 같은 경우도 북미와 유럽의 영업을 모두 중단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은 폐쇄가 됐어도 또 다른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류 장비를 또 기존 장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대표적으로 프랑스 내 명품 브랜드인 LVMH 같은 경우는 화장품과 향수 관련된 공장을 3곳을 손 소독제 생산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주류 회사도
마찬가지로 손 소독제를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라인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또 독일 자동차 부품 회사도 마스크를 제조하는 쪽으로 바꾸는 상황들이고, 영국의 항공우주기업 같은 경우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호흡기를 생산한다라는 관점들인데, 마찬가지로 GM도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의료 장비를 제조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해라라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은 이런 기회 요인들을 계속 찾으면서 변화되는 흐름들을 가져간다. 이런 점들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소매업 이쪽은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업종 전략을 전환하는 곳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죽지 않은 기업이 있고 의외로 또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희비, 명암 엇갈리는 것 같네요. 그 와중에서도 부각되고 있는 미국 기업 좀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예. 네, 요즘에 가장 또 시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각을 받는 게 쉽게 네. 말씀드리면 집콕주죠. 예. 예, 그거 관련된 쪽에 대표적인 게 이제 대세가 온라인, 거기다가 컨텐츠 예.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기회 요인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예. 그중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떤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미국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관련된 쪽에 자택 대피령 쪽이 발동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집에 있다 보니까 마트도 나가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가서도 거의 다 사재기 때문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온라인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온라인 유통 쪽이죠. 특히 온라인 유통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딱 하나 떠오르는 회사가 아마존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사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초기부터 벌써부터 온라인 매출이 28% 늘었다고 합니다. 아마 3월달 수치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식료품 배송 서비스 쪽인 아마존 프레시가 부각을 받고 있고요. 연간 119달러만 내면은 프라임 멤버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당일 무료 배송까지 할 수 있는 이 서비스가 지금 주문이 폭주하다 보니까 4일까지 연장을 하는 경우까지 나오게 되고요. 게다가 일부 품목까지 품절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10만 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시급도 올려주겠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초기에는 미국 시장의 급락과 함께 같이 힘들었었죠. 그러다가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장사 잘 되네 라는 관점 쪽에서 저점에서 그나마 미국의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또 빵에 관련된 IT 기업들과는 다르게 저점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수혜에 대한 흐름들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식료품 판매 기업 팜스테드 같은 경우도 3월 첫째 주에 온라인 배송 물량이 30%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미국 쪽에서도 이런 관련된 온라인 배송 쪽에 대한 재조명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패스트푸드 관련된 쪽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이용이 급감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 식당 예약 서비스인 오픈테이블 같은 경우는 미국인 식당 예약 건수가 3월 15일 48%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택 대피가 이어지다 보니까 더 줄겠죠. 예. 그런 관점들인데, 오히려 3월 10일까지 미국의 맥도날드의 매장의 방문 고객 수는 2.9% 늘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치킨 전문 패스트푸드인 칙플레이 같은 경우는 12%가 늘었다.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방문객이 4.2% 늘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빨리 가서 음식을 픽업해서 가져오는 방향 쪽으로 선회한다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급하게 어떤 시장과 함께 밀렸지만은 저점대에서는 그래도 좀 견조하게 움직이면서 시장보다는 좀 반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기회를 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사태가 만약에 장기화되거나 좀 더 힘들어지는 국면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마저도 어떤 타격을 계속 받을 수는 있다라는 관점들도 생각해 보면서
그래도 기회 요인을 찾는 업황과 섹터는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렇죠.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쪽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유통, 대표적으로 아마존 말씀해 주셨고 네. 패스트푸드 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또 기회를 찾는 기업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투자 포인트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